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한국 노타리 역사 자료들 정말 흥미롭게 잘 봤습니다. 거의 100년에 가까운 기록들을 쭉 보면서 저희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숫자가 있었어요. 전 세계 200개가 넘는 국가 중에서 한국 로타리안들의 로타리 재단 기여도가 미국 다음으로 세계 2위라는 점이요. 네, 맞아요. 이게 사실 단순히 경제 규모만으로는 설명이 잘 안 되는 정말 대단한 기록이죠. 보내주신 자료를 보면 회원 수만 해도 세계 4위권인데 이건 그냥 통계가 아니에요. 한국 사회에서 봉사라는 가치가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되는지 그걸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오늘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보고 싶어요. 자료들을 바탕으로 보니까 1927년에 정말 작은 씨앗 하나가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거대한 숲을 이루게 됐는지, 그 과정에 어떤 시련이 있었고 또 어떤 도약의 순간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제 곧 다가올 100주년은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 그 여정을 한번 꼼꼼하게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특히 그 회원님께서 자료에 따로 표시해 두신 질문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최초의 독립지구 탄생은 어떤 의미였나? 라던가 장학문화재단을 왜 중요했나? 같은 것들이요. 그런 핵심적인 변곡점들을 중심으로 그 의미를 깊이 파헤쳐 보면 아마 100년 역사를 관통하는 그 정신이 뭔지 발견하는 재미가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야기의 첫 장, 1927년으로 한번 가보죠. 창립 기록을 보니까 경성 로타리 클럽이 그 시작이더라고요. 근데 당시 시대적 배경을 생각하면 이런 국제적인 민간 봉사단체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앞서 나간 일 아니었을까요? 그렇죠. 1927년이면 아직 일제강점기잖아요. 사회 전체가 굉장히 경직되어 있던 시절에 국적이나 이념 같은 걸 떠나서 초아의 봉사라는 이념 아래 모였다는 것, 그 자체가 정말 대단한 사건이었습니다. 자료에 나온 창립 멤버들 몇면을 봐도 그 시대에 정말 내로라 하는 분들이신데 개인의 영달이 아니라 사회에 기여할 방법을 찾았다는 데 큰 의미가 있는 거죠. 그 첫 씨앗이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퍼져나가더라고요. 연표를 보니까 1935년에 부산, 37년에 평양, 38년에 대구까지 클럽이 생겼어요. 불과 10여 년 만에 전국적인 네트워크의 기틀을 마련한 셈인데 그 동력이 뭐였을까요? 아마 당시로서는 굉장히 새로운 개념이었던 직업을 통한 봉사라는 철학이 지식인들 사이에서 큰 공감대를 얻었던 것 같아요. 그냥 돈을 기부하는 걸 넘어서 각자 자기 전문성을 가지고 사회에 기여한다는 개념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하지만 역사의 큰 파도는 이 작은 움직임을 그냥 비껴가지 않았죠. 네, 맞아요. 보내주신 자료에서도 1938년 이후에 거의 10년 가까이 기록이 그냥 텅 비어 있더라고요. 마치 역사가 단절된 것처럼요. 제2차 세계대전 때문이었군요. 맞습니다. 전쟁이 터지면서 모든 국제 교류가 막히고 사회활동이 통제되면서 애써 만든 클럽들이 강제로 해산되는 아픔을 겪어야 했어요. 이제 막 뿌리 내리고 전국으로 뻗어나가려던 봉사의 나무가 말하자면 밑동부터 잘려나간 셈이죠. 한국 로타리 역사상 첫 번째이자 가장 큰 시련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멈춘 그 폐허 속에서 불씨를 다시 살려낸 과정. 이 부분이 자료 중에서 가장 극적으로 다가왔습니다. 1949년, 해방은 됐지만 여전히 혼란스럽던 시기에 서울 로터리 클럽이라는 이름으로 재창립을 하잖아요. 이건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 아닌가요? 정말 그렇죠? 전쟁의 상처가 채 아물지도 않은 상황에서 나라를 다시 세우는 것만으로도 벅찼을 텐데요. 흩어졌던 회원들이 다시 모여서 봉사의 이상을 되살리려 했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의지라고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분들이야말로 한국 로타리의 정신적인 뿌리라고 할 수 있죠. 이 첫 불씨가 있었기에 그 뒤의 역사가 가능했던 거고요. 그 불씨가 정말 들불처럼 번져나가더라고요. 한국전쟁이라는 또 한 번의 큰 비극 속에서도 1952년에 부산, 54년에 대구 클럽이 재건되고 50년대 후반에는 한양, 인천, 전주, 전국 각지에서 클럽들이 다시 문을 열었어요. 네, 맞아요. 마치 가뭄 끝에 단비가 내리듯 봉사의 열망이 다시 싹튼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지점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우후죽순처럼 클럽들이 생겨나다 보니까 어떤 구심점 없이 흩어져 있던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기 시작한 거예요. 개별 클럽 단위 활동만으로는 한계가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회원님께서 자료에 특별히 표시해 두신 1961년 375 지구의 탄생이 중요한 거군요.
사실 로타리안이 아니면 이 지구라는 개념이 좀 낯설 수 있는데 이게 왜 그렇게 결정적인 전환점이었는지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요. 지구의 탄생은 로타리 세계에서 말하자면 성인식을 치른 것과 같아요. 그전까지 한국의 클럽들은 일본이나 다른 나라 지구의 관리를 받는 일종의 미성년자 같은 상태였거든요. 아, 독립적이지 못했군요. 네. 하지만 1961년 7월 1일 당시 11개 클럽 500여 명의 회원이 모여서 독립적인 375 지구를 만들면서 비로소 우리가 국제 로타리 사회에서 독자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 실정에 맞는 사업을 우리 스스로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 거죠. 이건 행정적 독립을 넘어서 명실상부한 한국 로타리의 시작을 알리는 선언이었습니다. 독립선언과도 같았군요. 그 기반 위에서 정말 폭발적인 성장을 했다는 게 자료에 잘 나타나 있어요. 그리고 마침내 세계 무대의 중심으로 나아가는 그런 상징적인 사건들이 연이어 터져나오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2008-9년도에 이동건 회장님이 한국인 최초로 국제 로터리, 그러니까 RI 회장으로 선출된 사건이 그 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120만 로타리안을 이끄는 수장이 한국에서 나왔다는 건 한국 로타리의 리더십과 위상이 세계 최고 수준에 올랐음을 공부하던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와, 한 개인의 영광을 넘어서 한국 로타리 전체에 정말 큰 자부심이 되는 일이었겠네요. 그리고 이런 위상은 리더십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기여로도 증명되고 있었고요. 저희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기부금 규모 2위라는 기록처럼요.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이 2016년에 열렸던 서울 세계대회입니다. 전 세계에서 5만여 명의 로타리안이 한국을 찾았는데 이게 역대 최대 규모 행사 중 하나로 기록됐어요. 5만 명이요? 네. 단순히 행사를 치른 걸 넘어서 한국의 발전상과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엄청난 계기가 됐죠. 이때 한국의 19개 모든 지구가 힘을 합쳐서 추진했던 몽골 황사 방지 숲 가꾸기 같은 프로젝트는 한국 로타리의 연대와 국제적인 봉사 역량을 보여준 아주 좋은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눈부신 성상의 이면에는 이 모든 활동을 가능하게 한 강력한 엔진이 있었다고요? 보내주신 자료 곳곳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이름이 있는데 바로 한국 로타리 장학문화재단이었습니다. 정확히 보셨어요. 국제적인 로타리 재단과는 별개로 우리나라 인재는 우리 손으로 키우자는 기치 아래 1973년에 설립된 조직입니다. 바로 이것이 한국 로타리만의 독자적인 국내 봉사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심장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1973년이면 아직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을 때인데 미래를 보고 교육에 투자하기로 결정한 선배님들의 해안이 정말 놀랍죠. 그 장학문화재단, 정말 한국 로타리 역사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가 없는 핵심인 것 같습니다. 보내주신 재단 보고서를 보니까 그 규모가 상상을 초월하던데요? 네, 지금까지 오직 회원들의 기부만으로 1,590억 원이 넘는 기금을 조성했어요. 와, 1,590억 원이요? 네, 그리고 그 돈으로 약 6만 9천 명의 학생들에게 1,377억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거의 7만 명에 가까운 젊은이들의 꿈을 지원해 온 거죠. 이건 단순히 돈의 액수를 넘어서는 의미가 있어요. 한 세대에 걸쳐서 미래에 대한 투자를 꾸준히 해왔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6만 9천 명이라니. 거의 하나의 도시 인구랑 맞먹는 숫자네요. 그 학생들이 지금 사회 곳곳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을 걸 생각하면 정말 뿌듯한 유산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그리고 재단 활동이 장학금에만 그치지 않았다는 점도 인상 깊었어요. 많은 분들이 기억하는 티보 프로그램 도전 골든벨도 지원했더라고요. 맞습니다. 로타리가 그냥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라 대중과 함께 호흡하는 단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데 아주 큰 역할을 했죠. 장학사업으로 미래 인재를 키우고 또 문화사업으로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확산시키는 이 두 개의 큰 축을 가지고 활동해온 셈입니다. 보니까 한국 가이드스타라는 평가기관에서 3년 연속 최고 등급을 받았다는 내용이 있던데 이게 어느 정도의 공신력을 갖는 건가요? 국내에서는 가장 권위 있는 공익법인 평가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영리 단체의 미슐랭 가이드 같은 곳이죠. 아, 그렇군요. 여기서 3년 연속 만점을 받았다는 건 회원들이 낸 소중한 기부금이 단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고 재무적으로나 운영적으로 가장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걸 객관적으로 증명받은 겁니다. 이건 한국 로타리가 내세울 수 있는 가장 큰 자부심 중 하나예요.
회원들 입장에서는 정말 든든한 소식이네요. 사실 이 장학문화재단 이야기만으로도 1시간을 훌쩍 넘길 것 같아요. 다음 기회에 이 재단의 역사랑 구체적인 활동 사례들을 가지고 더 깊이 파헤쳐보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좋은 생각입니다. 장학금을 받았던 학생들 이야기나 숨겨진 봉사 프로젝트들을 살펴보면 또 다른 감동적인 역사를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현재와 미래로 시선을 한번 옮겨보죠. 이 모든 자랑스러운 역사를 바탕으로 한국 로타리는 어떤 미래를 준비하고 있을까요? 1927년에 시작했으니까 곧 2027년이면 100주년이라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네, 100주년을 기념하는 것을 넘어서 앞으로의 100년을 준비하기 위한 아주 상징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로 한국 로타리 회관 건립입니다. 전국 19개 지구 총재단이 모이는 총재단 협의회를 중심으로 모든 로타리안의 지혜를 모으고 있죠. 회관 건립이라 언뜻 들으면 그냥 기념비적인 건물을 하나 짓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보내주신 계획안을 보니까 그 안에 담긴 비전은 훨씬 더 크고 구체적이더라고요. 핵심은 지속 가능한 봉사의 토대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계획에 따르면 서울 용산에 세워질 이 회관은 그냥 사무 공간이 아니에요. 지난 100년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역사관, 그리고 미래의 로타리 리더들을 키워낼 교육 및 연수 시설이 들어서게 됩니다. 과거를 기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공간인 셈이죠. 과거와 미래를 잇는다는 상징적인 의미도 좋지만 제가 계획안에서 정말 무릎을 쳤던 부분은 바로 선순환 구조였어요. 이 회관에서 나오는 임대 수익으로 다시 봉사활동을 한다는 아이디어 말이에요. 바로 그겁니다. 예상되는 연간 임대 수액이 약 1,000억 원인데 이 수액이 전액 장학 사업을 비롯한 봉사 프로젝트의 재원으로 다시 투입돼요. 즉, 회관 자체가 기부가 마르지 않는 영원한 화수분이 되는 거죠. 회원들의 기부에만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서 자산을 통해 스스로 봉사 재원을 창출하는 혁신적인 모델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관 건립은 지난 100년에 대한 자축인 동시에 미래 100년을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인 셈이네요. 일회성 기념 사업이 아니라 봉사의 역량을 영구적으로 업그레이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니까요. 정말 멋진 비전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19개 지구 총재단을 중심으로 모든 로타리안들이 이 비전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 100년의 역사를 기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앞으로의 100년을 더 빛나게 만들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거죠. 오늘 보내주신 자료들을 따라서 1927년부터 2027년까지 한국 로타리의 100년 여정을 함께 달려와 봤습니다.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나 세계적인 봉사 리더로 우뚝 서기까지 정말 한 편의 드라마 같은 역사였네요. 거대한 숲을 이룬 기적과도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선배 로타리안들의 헌신과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다가오는 100주년의 비전은 한국 로타리 회관이라는 눈에 보이는 확실한 유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지난 100년의 성과를 집대성하고 또 다음 100년의 동력을 만들어낼 훌륭한 계획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졌습니다. 당신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요. 어떤 질문인가요? 이 거대한 역사의 다음 장을 채워나갈 우리 각자의 보이지 않는 유산은 무엇일까요? 한국 로타리 회관이라는 물리적인 유산과 더불어 회원으로서 당신은 어떤 봉사의 이야기와 나눔의 기억을 한국 로타리의 다음 100년에 남기고 싶으신가요? 어쩌면 그 개개인의 작은 이야기들이 모여서 다음 100년의 역사를 만드는 가장 단단한 벽돌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